어제 이재명 후보가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검찰 개혁하고 공수처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발언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 검찰총장 꼽고 이렇게 해가지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저는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저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할 생각이거든요. 지금 검사가 너무 없어요. 공수처 안에. 또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를 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죠.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즉각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평소에 정치검찰, 검찰의 조작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자신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다. 팔다리를 다 없애겠다는 것이다, 검찰에. 개인적인 원한으로 수사 구조를 찢어놓는 그런 대통령이 탄생하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걸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세상에 어느 집권자나 어느 권력자가 이거 정치 보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법과 원칙대로 했다고 그래요. 근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게 정치 보복이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도 당연하죠. 아니 법에 어겼는데 그게 왜 정치 보복이냐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정치 보복은 없는 거죠. 그런 법과 원칙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벌써 민주당이 5당과 연합을 해서 반헌법,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법안들을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겠습니까? 내란 세력을 끝까지 뭔가 일망타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이 그렇지. 결국 뭘 이야기하겠죠? 결국은 국민의힘이나 여권의 지금 구여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특검을 통해서 다 처벌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번에 보셔서 알겠지만 공수처가 수사 능력이 없다는 것은 만천하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결국 이 수사권 분리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결국 검찰 조직은 자기 말을 안 들으니 공수처라는 걸 통해서 결국 거기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을 많이 임명을 해서 결국 그 기관으로 하여금 뭔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참 이런 공수처가 이번에 저렇게 무능함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수처를 더 강화하겠다는 거, 그것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저는 정치 보복이다. 말은 정치 보복이 아니에요. 네. 누구도 정치 보복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떤 움직임 자체가 결과를 놓고 보면 결국 정치 보복으로 나타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보복, 난 보복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이준석 의원도 이렇게 얘기해요. 공수처 강화하고 검찰 개혁하겠다는 건 자신을 재판하는 법원을 겁박하겠다는 뜻이다. 검찰과 법원을 아예 없애버리겠다라는 궁극의 목적을 위한 포석이다. 결국 자신을 12개의 혐의로 5개 재판받도록 하고 있는 이 검찰을 향한 보복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나는 살면서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보복한 적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본인들은 엄청나게 이재명을 스스로 괴롭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보복을 한다가 그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이 짧은 5년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그걸 쫓아다니면서 뭘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저는 그게 즐겁지 않아요. 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재명은 분명히 그럴 거야. 그래서 결론은 그거죠. 부처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자, 어제 저 인터뷰를 본 나경원 후보가요. 이렇게 반박했더라고요. 이어서 듣겠습니다. 제 드럼통 사진이 예. 아프긴 아팠나 봅니다. 그래요? 이재명 후보가 바로 정치 보복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글쎄 그는 국민들의 판단의 영역에 남겨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희 위원장님. 네. 이재명 대표는 내가 집권하면 정치 보복 안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의힘에서는 보복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수차례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본인이 정치 보복에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일각에서는 만약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당한 게 있으니까 더 크게 이 검찰 권력 등을 동원해서 정치 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답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공수처 강화 얘기를 정치 보복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수처의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1번이 대통령입니다. 2번이 국회의장, 국회의원이고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이 대통령 비서실 그 수석급 이상 등등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기관이 공수처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에서 공수처가 제대로 된 수사 기능을 행사했다면 사실 윤석열 정부의 최악의 파국을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점에서는 공수처의 뭐 수사 역량의 문제도 있었고 그만큼의 어떤 제도적 뭐 지원이 되지 않은 한계도 있었고 공수처 자체의 문제도 있었죠. 이번에 대통령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보여준 한계도 좀 분명해 보였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것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그 민주당 정부 본인의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이 견제를 하도록 그 공수처를 강화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면 이재명 정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본인이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수처라는 수단을 통원해서 이 상대방 이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처럼 자신과 경쟁했던 후보 내지 다른 정당에 대한 어떤 정치 보복의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공수처 자체가 그런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논리는 성립될 수 없고요. 수사기록 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뭐 이재명 후보 더 이전부터 민주당이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것을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상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정도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강화하겠다는 건 정말로 정치 보복 안 하겠다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재명 후보 과거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된다. 주어진 그건 의무라고 생각해요. 좋은 방향으로. 나쁜 쪽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대통령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을 합니까? 하고 싶어도 꼭 숨겨놨다가 나중에 몰래 하는 거지.